세 번째 여론조사 질문과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안정론이냐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정권 교체해야 된다 47.7%, 정권 재창출, 정권 안정론 42.5%로 나왔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가 더 붙었어요.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전, 열흘 전만 하더라도 정권 교체 여론이 50% 한 중반대 이렇게 나왔었는데 정권 교체 여론이 조금 줄어들고 정권 재창출 여론은 조금 올라갔다, 붙었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적폐 수사 발언 이후의 결과예요. 아,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도 수사하겠다라고 밝힌 그 발언 이후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 후보 발언 이후에 문 대통령에 격앙되고 사과를 요구했어요. 이번 대선은 한마디로 사과 대선입니다. 온갖 사과가 다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후보 대 문재인 대통령의 대결 구도, 이른바 윤이 대결이 아니라 윤문, 문윤 대결이 돼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이 조금 더 팽팽해지고 이게 지금 선거에 새롭게 등장한 이슈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변수예요. 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참전,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 물론 야당에서는 선거에 개입한다라는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이 참전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신문 결집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김혜경 씨 논란이 이어지고 있던 찰나에 윤석열 후보가 왜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국면이 다시 한 번 더 전환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결 구도, 친문 지지층의 결집, 그동안 친문 지지층이 결집 안 된다, 호남 지지층이 결집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왔던 것이 이재명 후보였거든요. 근데 이 지지층이 결집되면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또 결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더 붙어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참전, 선거 구도를 조금은 바꿔놓고 있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문 정부 적폐 청산 이 발언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과연 어떤 결과 보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윤석열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하겠다라는 이 발언, 과연 국민들은 어떤 여론조사 응답을 했을까요? 자, 일단 이 원론적 발언이다. 47.5%. 원론적 발언이다. 이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이에요. 반면 이 정치 보복하겠다는 거다. 47.6%. 동률입니다, 거의. 47.5 대 40.6. 팽팽. 그 와중에 나 잘 모르겠어요. 4.9%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사과해야 한다가 48%? 그 무슨 사과가 필요이냐? 46.2%로 굉장히 지금 팽팽한 여론. 배종찬 소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왜? 그동안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고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윤석열 후보 어부바 지지율이죠. 어부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적폐 수사 발언을 하면서 팽팽, 자 원론적 발언이다, 정치 보복이다, 팽팽, 사과해야 된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 팽팽. 이게 뭐냐면 국면이 전환된 겁니다. 그동안 단일화가 계속되고 있고요. 배우자 리스크, 김혜경 씨 논란, 김건희 씨 논란, 재부상 뭐 등등등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팽팽 더 팽팽해지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후보 대결 구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중도층까지도 나눠지면서, 자, 이 현상에서 재밌는 건 뭐냐? 이렇게 윤석열 후보 대 문재인 대통령의 대결 구도가 되면 사실은 누구의 지지율이 빠지느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또 더 빠져요. 아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또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거든요. 진보냐, 고수냐, 수사냐, 수사 아니냐, 사과냐, 사과 아니냐. 이렇게 되면 윤 후보가 상당히 안 후보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렇군요. 여론조사 결과 보고 있습니다. 박정원 실장님, 네. 이 윤석열 후보자의 문재인 정부 적폐 있으면 수사하겠다라는 발언에 대한 뭐 하나 여론조사의 결과예요. 네. 한 여론조사 결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조사 결과상으로는 전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30% 중후반, 그다음에 친문 내지 호남의 적극적인 동의가 안 보이는 이재명 후보를 좀 돕기 위한 목적에서 참전을 하신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참전을 했고,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윤석열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진영 대결인 것처럼 선거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쨌든 양 진영이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몰려져 가고 있고요. 좀 전에 배종찬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결국엔 이 전체 지지틀 사이에서 그리고 진영 간 대결 속에서 다 해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 운동 중에 저는 이 진영 간의 대결, 그다음에 양 진영의 결집도가 점점 단단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뭐 3월 3일 사전 이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이런 약간의 혼전세가 다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의 상대적인 우위 상황은 큰 줄기는 잡혀가고 있다라고 저희 쪽 진영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언제부터예요? 선거일로부터 예. 6일 전. 선거일부터 6일 전이니까. 한 주 전에서는 이제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공포가 금지되는군요. 사전 투표가 있는 주에 목요일부터 실시되는 조사는 개표가 시작될 때까지는 공개를 못 하고 그렇군요. 직전인 수요일까지 네. 실시된 조사는 언제든지 분석과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특히 이제 확진자들도 투표가 가능해지고 그 시간이 오후 늦게 가다 보니까 네. 각종 언론사들의 개표 방송 그리고 출구조사 공표 시점도 그 확진자들의 투표가 마감되는 굉장히 오후 늦은 시간으로 미뤄질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종전에는 3월 9일 오후 6시에 카운트다운과 함께 예. 출구조사가 발표가 되는데 자 7시 30분까지 확진자들의 투표 추가 시간이 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시 30분에야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네. 그러니까 개표되는 과정까지 시간까지 생각하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는 새벽 2시도 몰라, 새벽 4시도 몰라. 3월 10일 기준입니다. 3월 10일 낮 시간이나 돼야 해가 중천에 떠야 알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개표 방송 어느 방송국 보실 거예요? 채널 A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개표 방송도 채널 A 공정하고 흥미롭고 굉장히 깊은 소식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